자, 이번에는 뭘 설명드릴 거냐면 데이터 타입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데이터 타입. 자바에서는 이 데이터 타입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데이터 타입에는 뭐가 있냐면 기본적으로 기본형 데이터 타입이 있고 참조형 데이터 타입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조형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을 드리긴 하겠지만, 나중에 어차피 참조에 대해서 참조가 뭔지는 나중에 이제 클래스 개념 배우면서 그때 깊게 설명드릴 거니까 지금은 그냥 이런 거구나 하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자, 일단 기본형 데이터 타입이라는 게 있는데, 기본형 데이터 타입에는 뭐가 있냐면 정수형이 있고, 사례대로 하나씩 써보겠습니다. 정수형 데이터 타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실수형 데이터 타입이 있고, 그 다음에 논리형 데이터 타입이 있고, 문자형 데이터 타입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정수형 데이터 타입에는 뭐가 있냐면 바이트, 그 다음에 쇼트, 인트, 롱이라는 데이터 타입이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실수에는 뭐가 있냐면 플롯과 더블이라는 게 존재한다. 논리형에는 뭐가 있냐면 불리언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문자형에는 캐릭터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이제 캐릭터라고 불러요. 자, 일단 뭐 차형 뭐 캐릭터 뭐 이렇게 부르는데, 자, 하여튼 이런 식으로 문자형 데이터 타입이 있고, 그 다음에 참조형 데이터 타입에는 뭐가 있냐면 바로 스트링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는 이제 문장을 우리가 이제 관리할 때 사용하는 데이터 타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여기다가 제일 첫 번째로 뭘 설명드릴 거냐면 정수형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정수형 데이터 타입에는 아까 바이트, 쇼트, 인트, 롱이 있다 했는데, 자, 제일 먼저 바이트부터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일단 바이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얘네들이 왜 데이터 타입이 이런 식으로 존재하냐면 데이터 타입마다 메모리 크기라는 게 존재합니다. 메모리 크기. 일단 바이트는 얼만큼 차지하냐면 1바이트만큼 차지하고요. 쇼트는 2바이트. 그 다음에 인트는 4바이트. 롱은 8바이트만큼의 메모리 크기를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플롯과 더블은 각각 몇이냐면 4바이트, 8바이트다. 불리언은 메모리 크기를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캐릭터는 2바이트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메모리 크기를 이런 식으로 얘네들이 차지를 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바이트 바이에다가 제가 여기다가 마이너스 128이라고 쓸 거예요. 지금 보시면 각각의 메모리 크기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시 데이터 타입마다 메모리 크기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메모리 크기가 왜 존재하냐면 각각의 메모리 크기마다 크기에 맞는 값의 범위라는 게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일단 바이트가 다룰 수 있는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128부터 127까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 바이트의 메모리 크기가 얼마큼 들어있죠? 1바이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다 바이트, B는 대문자입니다. 바이트스라고 쓰게 되면 이 녀석 바이트가 가지고 있는 메모리 크기를 출력할 수 있는데, 실행해보면 뭐라고 나요? 1이라 나오죠. 그죠? 즉 1바이트다라는 의미예요. 1바이트. 그러면 1바이트를 비트로 전환하면 몇 비트죠? 8비트죠. 그죠? 8비트. 자, 1바이트를 비트로 전환하면 8비트예요. 그러면 우리가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는 사실 우리가 자바 코드를 이렇게 쓴다 해가지고 컴퓨터가 이 자바 코드를 이렇게 알아듣지 않습니다. 뭔 말이 이해되죠? 컴퓨터가 오직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는 뭘까요? 기계어예요. 즉 이진수입니다. 이진수. 그러면 이진수가 뭐예요? 1과 0. 1과 0으로 이루어진 수를 이진수로 하잖아요. 그죠? 컴퓨터는 무조건 이진수로 모든 프로그램을 처리하게끔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코드를 이렇게 써도 이 자바 코드를 이렇게 쓰게 되면 내부적으로 코드가 기계어로 변환이 돼가지고 컴퓨터한테 전달될 때는 1과 0으로 전달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자, 일단 8비트라 했죠. 8비트. 자, 그러면 우리 컴퓨터가 알아듣는 언어는 이진수인데, 그거를 2의 8승으로 2의 8제곱 해보면 총 어떤 값이 나오냐면 256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256을 적절하게 음수대역폭과 양수대역폭으로 나눠가지고 반을 쪼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마이너스 128부터 128이 아니라 왜 127일까요? 뭐가 포함돼야 돼요? 그렇죠. 0이 포함돼야죠. 그러니까 0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28부터 127까지 값을 표현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써볼게요. 여기다가 값을 한번 출력해 볼 건데, i 그 다음에 플러스 바이 이런 식으로 쓸 거예요.
자, 그러면 실행해보면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128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이거를 129라 썼어요. 자, 이거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니까 안 돼요. 단번에 여기 빨간 줄 그어진다는 거는 이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실행해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자, 불가능하다. 안 된다. possible, logic, conversion from int to byte. 자, 이것도 만약에 여러분들 이런 걸 모르겠으면, 자, 번역기 돌려보면 됩니다. 자, 번역기 돌려가지고 번역기 돌리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자, 호환되지 않는 유형, 인트에서 바이트로 손실이 있는 변환 가능,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바이트는 표현할 수 있는 값의 범위가 정해져 있는데, 너가 마이너스 129라는 걸 표현하려면, 바이트를 쓰면 안 되고 뭘 써라? 인트를 써라.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이 마이너스 128부터 127, 즉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각의 데이터 타입마다 메모리 크기라는 게 존재하고 그 메모리 크기마다 표현할 수 있는 값의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 값의 범위를 여러분들이 벗어나게 되면 해당 값을 표현할 수 있다 없다? 불가능하다 라고 보시면 돼요.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 값의 범위 내에서만 쓴다. 근데 보통 우리가 정수를 표현할 때는 거의 대부분 인트로 씁니다. 왜 인트로 쓰는지는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쇼트라는 게 있어요. 쇼트는 이제 여기다가, 자, 이거는 저도 값의 범위를 다 외우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략 정도만 외우고 있고, 자, 얘네 값의 범위가 얼마큼 나오냐면, 32,000부터, 그러니까 마이너스 32,000부터 약 32,000까지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제 얘도 마찬가지예요. 자, 쇼트는 아까 몇 바이트라 했죠? 쇼트는 2바이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쇼트는 2바이트다. S는 대문자입니다. 무조건. 이거 바이트스 출력할 때는 실행해보면 2바이트가 나와요. 자, 2바이트는 마찬가지로 비트로 절하면 몇 비트? 16비트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를 2에 16제곱 해버리면 64,000, 약 64,000이라는 값이 나오는데 얘도 값의 범위를 음수하고 양수로 적절하게 나눴다. 그래서 이런 값의 범위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값의 범위를 넘어서는 순간 그 값을 표현할 수 있다 없다?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트가 있어요. 자, 인트는 값의 범위가 굉장히 큰데 약 21억부터 마이너스 21억부터 약 양수 21억까지 값을 표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인트는 메모리 크기가 뭐냐면 4바이트입니다. 4바이트. 4바이트이기 때문에 4바이트를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를 계산을 해보면 2에 32제곱이란 말이에요. 왜냐면 비트로 제곱하면 32비트니까. 그러면 얘가 계산하면 약 42억이 나와요. 그러면 42억이 나오는 거를 음수하고 적절하게 양수로 나누면 마이너스 21억부터 양수 21억까지 값을 표현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바이트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얘도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여기다가 i, 그 다음에 플러스 i 이런 식으로 쓰면 실행했을 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얘도 마찬가지로 이 값을 초과를 해버리면 뭐라고 하냐면 실행했을 때 에러가 뜹니다. 뭐라고 나와요? 인티저 넘버 2 라지. 즉, 인트가 표현할 수 있는 값의 범위를 넘어섰다. 그 값을 표현할 수 없다라고 뭐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더 큰 값을 표현하려면 뭘 써야 된다? 바로 롱이라는 걸 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롱은 제일 큰 값의 범위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건데, 자, 근데 이제 롱은 특이점이 하나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특이점이 하나 있다. 어떤 특이점을 가지고 있냐면, 여기 보면 영어 L이라는 전미어가 붙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그냥 쓰게 되면 자바가 얘가 어떤 타입인지, 어떤 데이터를 표현하려고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다가 전미어를 붙임으로 인해서 요 숫자는 뭐다? 롱 타입이야 라고 우리가 자바한테 알려줘야 돼요. 이걸 안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에러 떠요. 실행 자체만 해봐도 뭐라고 나요? 인티저 넘버 2 라지. 왜냐면 자바는 그냥 숫자를 쓰게 되면 모든 걸 뭘로 인식하냐면 인트로 해석을 해버리거든요. 인트로 해석해버리는데 인트가 표현할 수 있는 값의 범위는 굉장히 그러니까 크지만 21억까지밖에 표현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큰 수를 표현할 때는 뒤에다가 전미어를 붙여가지고 얘는 롱 타입이야 라고 자바한테 알려줘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롱, 그 다음에 바이트. 자, 얘는 몇 바이트 나오냐면 8바이트가 나옵니다. 8바이트. 얘는 그러면 64비트인 거죠. 궁금하신 분들은 요거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64비트. 엄청나게 큰 값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출력해 보면 이렇게 값이 나온다.
뒤에 전미어 L까지 나오는 게 아니라 딱 그 L 빼고 그 값이 나온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수형 데이터 타입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실수형 데이터 타입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실수형 데이터 타입 같은 경우는 플롯과 더블이 존재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플롯 F,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뒤에 뭐가 붙냐면, 자, 이런 식으로 F 전미어가 붙습니다. 자, 플롯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전미어를 붙여야지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이제 실수값을 표현할 때는 자바에서는 플롯보다 뭘 더 많이 쓰냐면 더블을 더 많이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플롯과 더블의 차이는 이제 설명을 드리긴 할 건데 그냥 소수점을 얼마큼 표현하냐 그 차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플롯 바이트스. 자, 얘는 4바이트 나와. 4바이트. 비트로 전하면 32. 그러니까 메모리 크기가 같다 하더라도 표현할 수 있는 데이터 자체가 다르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인트도 4바이트인데 플롯도 4바이트란 말이에요. 근데 인트는 정수를 표현하고 플롯은 뭘 표현한다? 실수를 표현한다. 그 차이가 있다. 실행해보면 자 보이죠? 소수점을 이만큼밖에 표현을 못해요. 이게 플롯의 한계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자바에서는 더블을 많이 쓰는데 더블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이렇게 써볼게요. 그 다음에 더블 바이트스. 자, 실행해보면 어떻게 나온다? 이런 식으로 좀 더 많은 이제 데이터를 표현을 하죠. 그죠? 뭐야? 출력을 아직 안 했죠. 자, 여기 8바이트 일단 나왔죠. 8바이트. 8바이트. 8바이트는 64비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소수점을 오히려 더 많이 표현한다. 이게 플롯과 더블의 차이점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자형 데이터 타입이 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죠. 문자형 데이터 타입. 캐릭터예요. 문자는 이제 작은 따옴표 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캐릭터라 부릅니다. 그래서 얘는 출력해보면 몇 바이트가 나오냐면 2바이트가 나오는 거예요. 2바이트. 2바이트가 출력이 된다. 무조건. 자, 여기다가 이제 2바이트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제가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실행해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문자 하나하나는 다 뭐 취급된다? 2바이트 취급된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16비트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논리형 데이터 타입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논리형 데이터 타입. 문형이죠. 문자형. 그러니까 논리형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참과 거짓을 영어로 뭐라고요? true, false를 하죠. 그죠? 이런 걸 논리형 데이터라고 하는 거예요. 논리형 데이터. 자, 그래서 논리형 데이터 타입 사용하실 때는 불리언이라고 여러분들이 써주면 되는데 여기다가 true를 넣고요. 불투, 그 다음에 false다. 뭐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얘는 딱히 메모리 크기를 엄청 차지하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바이트스라는 걸 이제 쓸 수가 없습니다. 얘는. 불원. 출력만 해봅시다. true, false를 논리형 데이터 타입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 자, 그러면 논리형 데이터 타입이 이런 식으로 이제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제가 논리부터 썼군요. 그러면 논리부터 쓰고 문자랑 바꾸면 되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아까 뭐가 있었냐면 문장형 데이터 타입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문장형은 정확하게는 문자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요런 걸 이제 보통 참조형 데이터 타입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참조형. 자, 그게 뭐다? 스트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str. 자, 이 녀석도 마찬가지로 바이트스가 되진 않습니다. 바이트스가 되진 않고
자, 여기다가 str.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이제 출력을 할 수 있는데, 이 참조형과 일반 이제 기본형 데이터 타입의 차이는 뭐냐면, 이따가 좀 깊게 참조형 데이터 타입이 뭔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참조형 데이터 타입은 여기다가 여러분들 점을 딱 쓰게 되면, 이 참조형, 즉, 문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함수들이 있어요. 기능들이 이런 식으로 내재되어 있다, 그러니까 내장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점 써봤자 없어요. 자, 보이죠? 이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있는 게 아닙니다. 없다라는 거예요. 없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점 찍으면 이제 문장과 관련된 문자열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M이라는 건 메서드를 의미하는 겁니다. 메서드. 문자열과 관련된 여러 메서드가 이런 식으로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뭐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이런 식으로 존재하는 게 이제 기본형 데이터 타입과 이제 참조형 데이터 타입의 차이점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문장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정확하게는 얘를 문자열이라고 합니다. 문자열. 자, 그래서 이제 기본형 데이터 타입에는 뭐가 있다? 바이트, 쇼트, 인트, 롱, 그 다음에 플롯과 더블이라는 게 있고, 실수형에는, 논리형에는 불리언이라는 게 있고, 문자형에는 캐릭터가 있다. 자, 그래서 정수형에는 이제 이렇게 있는데, 각각 메모리 크기가 1바이트, 2바이트, 4바이트, 8바이트, 그리고 메모리 크기마다 표현할 수 있는 값의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값의 범위를 내가 넘어서는 순간 그 값을 표현할 수 없다. 그걸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되고요. 실수형에는 플롯과 더블이 존재하고 플롯 같은 경우는 전미어 F를 붙여야 된다. 정수형의 롱도 마찬가지로 전미어 L이라는 걸 붙여야지만 우리가 해당 값을 롱 타입으로서 여러분들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실수형에는 아까 플롯과 더블 그러니까 같은 메모리 크기라 하더라도 데이터 타입 자체가 다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논리형에는 불리형, 문자형에는 캐릭터는 2바이트, 문자 하나하나 2바이트 취급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참조형에는 뭐가 있다? 바로 스트링 타입이 존재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바로 뭐다? 여러분들이 자바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